안녕. 괜찮아. 안녕. 이거 애기 세제로 빨아서 왔어. 애기 세대가 얘기를 듣고 아빠 이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참여적 음악가들의 모임 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젊은 음악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 교육 그리고 어떤 자장가 만들기 프로젝트나 꿈의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으로 사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조금 더 사회의 변화를 함께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자, 오른쪽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구자민입니다. 네. 네, 저 음악 교육하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작곡가 장한솔입니다. 네.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샘 네트워크는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된 단체는 아니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작년 올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두 저를 보고 계시네요. 네. 샘 네트워크의 올해 활동 거의 포럼 위주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대표 사업 프로젝트였던 게 자장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해에 작년에 자장가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을 하고 올해 또 고양시에서 고양 어린이 박물관에서 두 번째 자장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자장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자장가 프로젝트는 그 카네기홀의 롤러바이 프로젝트를 이제 네. 한국형으로 진행을 해본 샘 네트워크가 그 카네기홀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저희가 내용은, 어머니들이 작곡가들하고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치유의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의 힘으로 뭔가 어떤 음악이 사회 참여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흔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김민재 작곡가님, 장한솔 작곡가님 올해 참여하셨는데요. 장한솔 작곡가님은 지금 2년째 네. 참여하고 계시고, 김민재 작곡가님 올해 참여하셨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 조금만 해주실래요? 일단 그 대상자들이 뭐랄까요, 그냥 평범한 대상자들은 아니었고, 이를테면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워킹맘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셨고, 그다음에 그 매칭된 작곡가들도 이제 그냥 음악을 한다기보다 뭔가 음악의 힘으로 이분들과 함께 교감하고 조금 더 그분과 그분의 아이를 위한 그 과정의 힘으로 뭔가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던 어떤 그런 사회 참여형 작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라 함이 뭔가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경력 단절을 겪은 어머니였는데 그 표현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을 부정했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시기로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극복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라는 경험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김민재 선생님은
처음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작년에 저는 그 작곡가가 아니라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 연구원이었을 때랑 작곡가로 참여하는 게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원일 때는 뭐 일단은 제쳐두고 작곡가로서 참여한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작곡을 제 작품을 막 되게 열심히 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를 되게 곡에 대한 욕심 이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저랑 매칭된 어머니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가사도 먼저 막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너무 잘 참여하시고 심지어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맨날 막 웃다가 촬영하러 들어오면 우리 좀 하는 척을 해보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머니 만족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줌으로 뭐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감사하게도 만나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할 수 있었고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을 하셔가지고 또 원래는 음악회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미뤄지면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노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주변에 사실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전공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음악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자장가의 목적이 아이를 재우는 그 어떤 네.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음원 나오고 나서 우리 애 맨날 이거 틀어주면 잔다고 이렇게 잘 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 그러면서 좀 뿌듯해했던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지? 외롭다 그러나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사회인들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남으로써 또 뭔가 풍성해지는 그런 게 있었군요.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담임쌤이 과정의 의미를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자장가는 조금 부수적인 결과물인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분도 이제 아이를 위한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만들면서 조금 더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고 작곡가들도 그 치유의 과정을 같이 하는데 작곡가들조차도 치유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육아에 지친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 그 아이를 향한 또 축복의 마음들을 더 크게 만드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자장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구자민 선생님, 장한솔 선생님, 뭐 김민재 선생님 다 그 음악 교육적인 사회 참여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올키드스트라나 뭐 꿈의 오케스트라나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나 이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오케스트라에 소속하셔서 가르치시거나 지휘를 하시거나 하는 그리고 기획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김민재 선생님 뮤지컬 클래스도 하시고 본인의 음악을 막 갈고 닦기도 이게 시간이 아깝단 말이죠. 음악이라는 게 우리 끝이 없잖아요. 돋보이고 싶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하던 잘하던 모든 음악가들은 음악가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두 개를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시겠지만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다른 음악가들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작업 활동이 뭐 도시 문제라든가 사회 이슈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음악적으로 뭔가 더군다나 바이올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다는 게 어떤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또 뭐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어떤 사회 참여적인 활동, 아주 적극적인 활동으로
무엇이 있을까를 찾던 와중에 있었던 거죠. 저희 어떤 그 맥락상. 그 와중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또 이 샘 네트워크를 만나면서, 자장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거는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악기를 가르치는 어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아주 그 근본적인 뭐 꿈의 오케스트라나 자장가 프로젝트들은 어떤 그 지역에서 뭔가 변화되는 삶들을 음악으로 뭔가 일궈낼 수 있다라는 지점, 그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를 그쪽으로 끌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모두가 좋은 음악이 듣기가 좋고 그 다음에 잘하는 연주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기능 위주의 어떤 사고방식,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죠. 덕분에 이제 코로나가 그런 거를 좀 더 좀 발굴?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더더욱이나마 뭔가 바쁜 일정들을 보내게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힘들었죠. 일단 되게 네. 힘들었고, 뮤지컬, 그러니까 음악, 저는 작곡가로서 활동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일단 뮤지컬을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음악을 했으면 그래도 공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얻어가는 그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일단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를 어떻게든 공연의 형식을 취해서 뭐 이렇게 무관중으로 뭐 마스크를 끼고 하던 뭐 독해를 하든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제가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이게 동시에 합창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속으로도 해보고 뭘 해도 어쨌든 안 되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일을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음원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엑스트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데까지 한다고 해도 그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그 결과물만 딱 놓고 봤을 때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 상황 때문에 심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물론 체력적으로도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일단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그렇게라도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그냥 애들이 좋아하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난 그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아직도 고민이 많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해맑음과 완성 사이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 못하는데. 자연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투자가 된 이번에 그 대형 행사를 하나 마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지금 민재 선생님은 아직도 조금 간의 수공업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일단 이제 며칠 전에 하나를 마무리하셨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네. 좀. 일단 전제를 하자면 뭐 제가 그 기획단으로도 참여를 했고 지휘자로도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의 지극히 일부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정말 뭐랄까요, 거친 표현으로 노가다를 해서 큰 공연을 만들었는데, 일단 시작은 일반적인 형태의 공연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다들 그 확신이 없었죠. 이게 될까? 그러니까 애들을 일단 전국의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려야 되는 연합 오케스트라 형태의 공연인데,
그런 형태의 공연을 꿈의 오케스트라가 자주 했었거든요. 해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0주년이니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다들 이제 큰 기대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 일단 뭐 캠프 장소도 물색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점점 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안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랑 또 하나는 어떻게든 무대를 만들어 보는 거, 궁리를 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나온 아이디어가 그렇게 이제 예술전당 콘서트홀 무대 위에 화면들을 놓고 예,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띄우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좀 아이들을 뭐 인원을 줄여서 당일 리허설만 해서 공연을 그냥 하자.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또 그 준비를 하다가 그때 또 공연 날짜 돼가지고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연주를 그렇죠. 못하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공연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보자 해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미학적인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공연 형태를 세 곡은 사전 촬영을 해서 이제 띄운 거고 한 곡은 라이브를 했는데 일단 그 사전 촬영의 형태가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네. 촬영하고 그다음에 음원도 이제 순전히 아이들의 100% 힘이라기보다 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 도움을 받고 네. 음반 작업 같은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게 뭐 후반 작업에 되게 힘이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곡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거친 소리를 좀 두는 편이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다른 지휘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의 에너지를 조금 더 담고자 네. 했고 근데 문제는 LED 화면에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 건 너무 감동적인데 지휘자가 지휘자가 서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네. 리허설을 하는데 되게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흔드는 게 네. 이게 뭐 하는 그 거지? 뭔가 환영을 보고 흔드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화면으로 만나는 건 너무 반가운데 네. 틀어져 있는 음악에 이렇게 물론 네. 이제 립싱크. 제가 지휘하고 네. 제 음악적인 그쵸. 의견이 한 반영된 거죠.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처음 리허설 때는 되게 쉽지 않았고 근데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무대에서 놀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무대에 서고 싶은 아이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열망을 담아내는 거 의외로 아이들이 공연 이후에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되게 감격스러워하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무대도 이제 저희가 원래는 안 하려다가 이렇게 그 기술적인 조언을 받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했던 것이 이제 사실상 실제적인 라이브는 아닌 거죠. 말하자면 오케스트라라는 게 순간순간 뭐 조응하고 주고받고 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안 돼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 떨어져 있는 각지의 아이들이 주어진 그 템포 트랙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다만 그 딜레이를 이제 계산해서 동시에 송출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인 거죠. 근데 그게 저도 그것조차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무대에 서서 그 순간이 되니까 그게 되게 감격스럽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이 뭐 공주, 대구, 강릉, 오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하나 흔들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술의 힘을 빌려서 비록 정해진 템포로 연주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참 그 시국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라도 이겨내면서 우리의 10주년을 기념했었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단순히 관객과 연주자가 뭐 무대에서 만나고 작곡가의 연주가 실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공연 예술에서 클래식 음악이 뭐 자리하는 그 대부분인데 그 외의 일들로 이렇게 감동을 만들어내고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전형적인 음악의 연주와 감상의 활동하고 이런 사회 참여적인 음악 활동의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 또 혹은 닮은 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예. 부자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10주년 공연을 보면서 든 생각이요. 사실 그 작년에 10주년 공연을 어떻게 할까를 그 각 단체들에게, 그러니까 단체가 맞나요? 거점 기관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실 이 아이디어를 성북에서 처음에 냈어요. 그때는 이제 5G 홀로그램 막 이런 기술들이 막 그 소위 과대 광고가 될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용해서 요지는 그거였죠. 이제 과시적인 어떤 행사를 금하자. 10주년인데 어떤 막 이렇게 물량 공세, 막 애들 지방에서 끌고 올라와가지고 뭔가 어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되는 그런 형태들을 좀 금하고 정말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어요. 성북에서. 그 전에는 사실 성북에서 어떤 이렇게 좀 창의적인 활동들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미리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어떤 과시적 행사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근본이 되지 않을까. 사회 참여적인 그런 의미로 그렇죠. 뭔가를 다가간다는 게.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 어떤 개개인의 서사에 좀 더 집중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술 교육 혹은 예술 활동들이 굉장히 더 좀 활발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정책은 아무래도 좀 멀리 있죠. 네. 좀 더 어떤 정량적인 거, 네. 정성적인 것보다도 그런 물량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꼭 필요할 테지만, 일단은 뭐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도가 됐던 그 10주년 행사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심 아이들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들이 되게 기뻐했다. 사실은 그거를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참여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참여적이지, 사회 참여적인 어떤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 사실 의료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계 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막 미치겠는데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제일 힘이 되고 이렇게 힘든 거를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같이 뭔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다. 연대의 의미를 본인들이 받았을 때 이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의미도 아니었나 싶어요. 10주년이라는 거에 큰 복지가 돼서 이 어려움을, 이 코로나를, 그리고 어떤 이 사회의 그 커다란 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이 예술인들 혹은 음악가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머리를 모았고, 내가 단어가 딸리기 시작했네. 머리를 모았고, 기술이 모이고, 지금 시간 11시가 넘어가서, 어떤 그런 어떤 연대의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참여적인 어떤 변화, 음악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작곡가, 바이올린 연주, 뭐 음악 교육,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작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또 혼자서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이겨 나가야 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대한다는 느낌, 그리고 혼자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정말 작은 변화들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민 선생님 얘기하신 그 개인의 서사라는 부분과 연대라는 부분, 이게 사실은 21세기에 그 공존하는 어떤 예술의 모습이란 말이죠. 옛날처럼 뭐 그룹으로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악에 담고 있는 서사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랬을 때 더 사회 참여적인 음악 활동들이 그것을 더 빛나게 해주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CR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11시도 넘었고 내일도 포럼이 하나 있죠. 네. 내일 뭐 마무리 포럼인가요? 쌤 네트워크에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올해의 마지막 포럼이죠. 마지막 네. 포럼이고 쌤의 주요 활동이 됐죠. 포럼이. 네. 사실 또 굉장히 많은 포럼이 있었는데 연초에 기획을 했었는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네. 서로 이야기해보자라고 제목을 우리 장 감독님이 네. 장한석 감독님이 아주 그 극단적인 제목을 정해주셨죠. 네, 올해 아주 그 제목이 네. 소멸 직전인 음악교육자들의 아우성 파티. 예, 아우성 파티 2죠? 네, 네. 두 내일. 번째인데 예. 이대로라면은 확실히 굉장히 그 음악이라는 게 이 재난 상황에서 작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음악 교육이라는 거 이런 거를 그 당사자들이 그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시도와 한계 또 혹은 고충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내일 아마 오전 10시에 예.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네. 또 지금 굉장히 큰 코로나 유행 기간이라 그렇죠. 현장에- 우리가 마스크를 네. 오늘 다 쓰고 있죠. 예. 내일 마지막 포럼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올해의 마지막 포럼이겠는데 소멸 직전인 음악교육가들의 아우성 파티 2를 진행을 합니다. 네, 내일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음악가들이 올 한 해 동안 사용했던 그 모든 노하우들이 다 집약이 되면서 정보가 공유되나요? 그 사실 상반기에 포럼을 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두 멘붕에 빠졌다가 네. 조금 이런저런 시도를 시작할 때쯤 포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면 제가 내일 발표자분들 내용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난국을 아주 유연하게 돌파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이 아니고 혹 음악가들의 에너지나 아이디어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들은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비대면 음악교육, 온라인 음악교육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를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예산에 들어가는 맞아요. 입장에서는 하지 말고 차라리 쉬어 뭐 이런 네. 데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 돌파구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 돌파구를 열심히 찾은 분들이 이제 또 공유를 해주실 텐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다 각각의 방법대로 하고 있고 내일 발표하시는 그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아이들 네.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나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그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들 만나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음악계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저 약간 70년대 7080 멘트입니까? 네. 네, 미래가 밝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면서 또 음악의 힘으로 또다시 마주치고 맞닥뜨리고 그것을 또 해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사람됨과 음악을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느낌들을 잘 받아서 네 아주 어려운 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내일 포럼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계속 쌤 네트워크 소식 저희 굿스테이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